아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차가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안 산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집에서부터 들고 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우야, 내가 반찬 좀 해왔어. 냉장고에 넣을게. 그러면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 한 병도 안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제가 놀라서 소리치니까 지우가 뒤에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왜 말도 없이 냉장고 문을 여세요? 지우가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황한 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해 먹어서 그래요. 맨날 배달시켜 먹으니까. 지우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냉장고에 물 한 병도 없나요?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니, 거실 가서 앉아 계세요. 제가 준비 다 하면 말씀드릴게요. 지우가 저를 거실로 보냈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이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그걸 집어들고 읽어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이런 게 왜 여기 있어? 남편이 종이를 저한테 건넸어요. 저는 받아서 읽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펜션 이용 안내. 입실 시간 오후 1시, 퇴실 시간 오전 11시, 주방 이용 후 설거지와 정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읽고 또 읽었어요. 왜 아들 집에 펜션 안내문이 있는 거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우야, 이게 뭐야? 왜 집에 이런 게 있어? 지우가 종이를 받아서 읽었어요. 그러더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이씨. 지우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아들한테 말했어요. 오빠, 우리 그냥 말하자. 언제까지 숨겨야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뭘 숨긴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김숙희입니다. 올해로 66이죠. 남편인 영수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평생을 살아왔어요.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죠.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저도 남편을 도우면서 힘을 합쳤어요.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사업이 망해서 빚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었죠. 그때 저희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인호라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정말 미안했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학원도 다니고 좋은 옷도 입는데 우리 아들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마다 한숨을 쉬면서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너무 미안해. 내가 사업만 안 했어도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았을 텐데. 남편은 그렇게 자책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빚도 갚고 아들도 잘 키울 수 있다고 말했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 부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손이 터지고 발이 부어도 쉬지 않았어요. 아들을 위해서였죠. 아들은 그런 저희를 보면서 자랐어요. 학원은 못 다녔지만 혼자서 책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던지요. 저는 가끔 아들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들이 대학에 갔어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저희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빚을 갚으면서 동시에 등록금을 내야 했거든요. 저는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어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그날 저녁에 소주를 한 잔 마시면서 말했죠. 여보, 우리 고생한 보람이 있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남편 손을 잡았어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잘 되니까 그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서울로 떠난 후에도 저희는 계속 일했어요. 빚을 갚아야 했거든요. 식당 일을 계속하면서 조금씩 빚을 줄여나갔습니다. 아들한테는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을 살게 하고 싶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이랑 저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면서 동시에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동안 아들을 키우면서 고생한 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이제 아들이 자기 가정을 꾸린다니 뿌듯했죠. 아들이 명절 때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지우라는 아이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참 좋았어요. 말도 부드럽게 하고 예의도 바르더라고요.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호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지우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남편도 좋아했죠. 며느리감으로 손색이 없어 보였거든요. 지우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지우가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혼자 돈을 벌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다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지우한테 더 따뜻하게 대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 지우랑 아들의 계획을 들었어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둘 다 모은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결혼식도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혼은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인데 식도 안 올린다니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랑 지우가 간 후에 남편이랑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결혼식 우리가 해줄까?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한테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 결혼식 정도는 해줄 수 있었거든요. 그동안 모아둔 돈이 좀 있었죠. 다음 날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결혼식은 우리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어요. 부모님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근데 저는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인호야, 결혼은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야. 엄마가 꼭 해주고 싶어.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고맙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우리가 잘한 것 같다고요. 그렇게 해서 아들이랑 지우에게 크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식을 올려줬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이 예쁜 신부랑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식이 끝나고 아들이 저한테 와서
포옹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고생한 게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아들 어깨를 두드려줬죠.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아들이랑 지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신혼집을 구할 돈이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둘 다 월급이 많지 않아서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당분간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내칠 수 있겠어요. 우리 집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방을 아들 부부한테 내어줬습니다. 아들이랑 지우가 짐을 가지고 들어온 날, 저는 반찬을 잔뜩 해놨어요. 좋아할 만한 것들로요. 불고기도 하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잡채도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다 같이 했어요. 남편이랑 저, 아들이랑 지우 넷이서 밥상을 둘러앉았죠. 많이 먹어. 우리 며느리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지우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정말이에요.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이랑 지우의 회사 생활 얘기도 들었어요. 둘 다 열심히 일한다고 했죠. 저는 대견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와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평일에는 아들이랑 지우가 출근을 하고 저희는 식당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면 제가 저녁을 차려놨죠. 지우가 퇴근하고 들어올 때마다 고맙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해야 되는데 항상 어머니가 하시니까 죄송해요. 지우는 그렇게 말하면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하면 힘들잖아요.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 말했죠. 주말에는 다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지우는 정말 착했어요.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관심을 보였죠. 어머니, 이 반찬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예쁘고 착한 며느리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남편도 지우를 좋아했어요. 평소에 청소와 빨래도 제가 다 했습니다. 지우가 미안해하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우는 그럴 때마다 미안해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그 기간 동안 아들이랑 지우는 생활비를 한 번도 안 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며느리랑 아들이 돈을 모아야 나중에 집을 장만하잖아요. 그래서 받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고 어느 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희 이제 나가서 살려고요. 돈도 좀 모았고 전세집도 알아봤어요. 그 말을 듣고 섭섭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독립하는 거잖아요. 대견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그래, 이제는 너희들 독립해야지. 잘 살아. 아들이랑 지우가 이사 나가는 날, 저는 짐 싸는 걸 도와줬어요. 옷도 개고 물건도 정리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옆에서 말했죠.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3년 동안 저희한테 너무 잘해주셔서요. 뭘 그런 말을 해. 가족인데.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섭섭했습니다. 이제 집에서 며느리랑 아들을 매일 못 보겠구나 싶었거든요. 짐을 다 싸고 트럭에 실었어요. 저희 부부도 새 집을 보러 따라갔습니다. 차로 1시간쯤 걸리는 곳이었어요. 도착해서 집을 봤는데
넓지는 않았지만 깔끔했어요. 둘이 살기에는 적당해 보였죠. 아들이랑 지우가 분가하고 나서 저희는 둘이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허전했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 이제는 조금씩 저축을 할 수 있었죠. 식당 일도 계속했어요. 남편이랑 저는 그렇게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가끔 아들이랑 지우한테 안부 전화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들은 바쁘다고 했고 지우도 직장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났어요. 아들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저희 집에 오기도 했습니다. 올 때마다 제가 해놓은 반찬을 싸가지고 갔어요. 지우가 특히 불고기를 좋아했거든요. 어머니가 해주신 불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지우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더 자주 해주고 싶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랑 지우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해서 가져다 주려고 했죠. 아들한테 먼저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우한테 전화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고 지우가 받았어요. 근데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지우야, 불고기에서 너네 집에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언제 시간 돼? 제가 물어봤더니 지우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시간 없으니까 반찬 주지 마시고 어머니가 드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당황했어요. 평소에는 반찬 가져다 준다고 하면 좋아했거든요. 특히 불고기는 지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근데 갑자기 시간 없으니까 안 먹겠다고 하니까 이상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 줄게. 너희 많이 바쁘구나. 네, 죄송해요.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요. 지우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랑 달랐고 당황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일하느라 바쁜 거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비슷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제가 아들 집 근처에 은행 업무를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 근처를 지나가면서 과일이라도 사다 줄까 생각을 했죠. 근처 과일 가게에서 아들이랑 지우가 좋아하는 사과 한 박스 샀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근데 안 받더라고요. 지우한테도 전화했는데 역시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미 사과도 샀고 집도 가까우니까 그냥 현관문 앞에 놓고 오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에 사과 박스를 내려놓고 뒤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서 봤어요. 근데 아들도 지우도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남자가 나왔어요. 그 뒤로 여자도 나왔죠. 둘 다 낯선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아들 집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오나 싶었어요. 저는 도망치듯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아마 친구들이 놀러 와서 정신이 없어서 전화도 못 받았나 싶었죠. 저는 지우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 앞에 사과 한 박스 놔뒀으니까 가지고 들어가. 집에 친구들 많이 와서 다 같이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시간 보내. 문자를 보내고 10분쯤 지나고 지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지우야. 그런데 지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말도 없이 남의 집에 오세요? 지우가 대뜸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우가 저한테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목소리도 평소랑 전혀 달랐어요. 뭐, 지우야. 내가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사과 한 박스 사서 가져다 주려고 너네한테 전화했는데 둘 다 안 받길래 문 앞에 놓고 온 거야. 제가 설명했어요. 근데 지우는 계속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말도 없이 와요. 앞으로 남의 집에 함부로 오지 마세요. 올 거면 미리 말하고 오시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있었던 일을 다 설명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네.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왜 그렇게 화를 낸 거지? 나도 모르겠어. 목소리도 완전 다른 사람 같았어.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한 것도 있었어요. 아들 집에는 미리 말하고 가는 게 맞았죠. 그래서 지우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까 일은 미안했어. 다음부터는 미리 말하고 갈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밤에 잠을 잘 때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지우의 화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아들 집에서 나온 낯선 사람들도 떠올랐죠. 왜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까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싶었습니다. 근데 자꾸 그날 일이 떠올랐어요. 지우의 화난 목소리, 낯선 사람들, 전화를 안 받던 것들이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었어요. 그냥 불안한 기분만 들었죠. 시간이 흘러서 한 달쯤 지났어요. 저는 아들이랑 지우한테 연락을 잘 안 했습니다. 저번에 그런 일이 있고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냥 가끔 문자로 안부만 물어봤어요. 아들이나 지우도 짧게 답장만 하고 서로 전화 통화는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하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엄마, 저예요. 인호야.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요. 저희 이번 주 토요일에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제가 대접할게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저희를 초대하다니요. 오랜만에 같이 밥 먹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 좋아. 토요일 몇 시에? 1시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음식은 저희가 준비할게요. 알았어. 그럼 토요일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아들이 토요일에 점심 먹자고 초대했다고요. 남편도 좋아했습니다. 저는 토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아들이랑 지우를 만나면 지난번에 있었던 일도 풀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랑 지우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만들었어요. 잡채도 하고 나물도 무쳤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반찬을 싸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일찍 출발하자. 늦으면 안 되니까. 그래, 준비 다 됐어? 응, 다 챙겼어. 저희는 12시쯤에 집을 나섰어요. 차로 가면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길을 잘못 들어서 조금 헤맸어요. 그래도 12시 반쯤 도착했습니다. 약속했던 시간보다 일찍 왔지만 일찍 온 게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랑 지우가 음식 준비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아들 집에 도착해서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저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어요.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려 봤어요. 똑똑똑. 근데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여보, 왜 아무도 안 나오지? 남편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는 문에 귀를 가까이 댔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리나 싶어서였죠. 근데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치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이상해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고 아들이 받았죠. 여보세요, 엄마. 인호야, 나 지금 너네 집 앞인데 왜 문 안 열어줘? 조금 일찍 도착했어. 네, 벌써 오셨다고요? 오늘 1시에 보기로 했잖아요. 왜 벌써 오신 거예요? 아들이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미안해. 그래도 30분밖에 안 남았잖아. 엄마, 지우랑 둘이 잠깐 볼 일 있어서 지금 밖에 나와 있어요. 금방 들어갈 테니까 거기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나니까 아들이랑 지우가 왔어요. 둘 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뛰어온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많이 기다렸죠? 아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문을 열었어요. 저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차가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안 산 것 같은 느낌이었죠. 어머니, 거실에서 쉬고 계세요. 금방 음식 준비할게요. 지우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들고 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우야, 내가 반찬 좀 해왔어. 냉장고에 넣을게. 그러면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 한 병도 안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제가 놀라서 소리치니까 지우가 뒤에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왜 말도 없이 냉장고 문을 여세요? 지우가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황한 게 느껴졌습니다. 지우야, 냉장고가 왜 이래? 아무것도 없잖아. 저희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해 먹어서 그래요. 맨날 배달시켜 먹으니까. 지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냉장고에 물 한 병도 없나요?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니, 거실 가서 앉아 계세요. 제가 준비 다 하면 말씀드릴게요. 지우가 저를 거실로 보냈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여보,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어. 뭐? 남편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그걸 집어들고 읽어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이런 게 왜 여기 있어? 남편이 종이를 저한테 건넸어요. 저는 받아서 읽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종이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펜션 이용 안내. 입실 시간 오후 1시, 퇴실 시간 오전 11시, 주방 이용 후 설거지와 정리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고 또 읽었어요. 왜 아들 집에 펜션 안내문이 있는 거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종이를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지우야, 이게 뭐야? 왜 집에 이런 게 있어? 지우가 종이를 받아서 읽었어요. 그러더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이씨. 지우가 작은 소리로 욕을 했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아들한테 말했어요. 오빠, 우리 그냥 말하자. 언제까지 숨겨야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뭘 숨긴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아들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사실대로 말할게요. 여기 사실 저희 집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집이 아니라고요. 그럼 여기는 뭐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는 그냥 일반 펜션이고 저희 집은 따로 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펜션이라고요. 그럼 그동안 제가 여기를 아들집이라고 생각한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왜 거짓말을 한 거야? 왜?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저희 집 강남에 있어요. 강남? 저는 그 말을 되풀이했어요. 강남이라면 비싼 곳이잖아요. 그럼 아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죠. 그럼 왜 여기가 너네 집이라고 거짓말한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화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뒤에서 남편이 다가왔어요. 남편도 아들 얘기를 다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엄마 아빠가 저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빚, 저한테 다 갚아달라고 할까봐 말 못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띵했어요.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너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 그래도 혹시 몰라서요. 엄마 아빠가 저희한테 돈 달라고 할까봐 그랬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앞으로 나섰어요.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너 지금 그게 말이 되니?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그거 감사한지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해? 남편이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옆에서 저도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빚도 없어. 다 갚았어. 우리 둘이 너네한테 손 벌릴 생각 전혀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뭐라고 변명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그냥 가자. 제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저희는 그대로 집에서 나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뒤에서 아들이 불렀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남편도 저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차에 타서도 아무 말 없었어요. 집에 가는 길,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 아빠가 저희한테 돈 달라고 할까봐 그랬어요. 그 말이 계속 귀에 들렸어요. 우리가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한 적이 있었나요? 오히려 우리가 아들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결혼식도 저희가 해줬어요.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살면서 생활비 한 푼 안 받았습니다. 밥도, 빨래도, 청소도 제가 다 했어요. 집에 도착하고 저희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울지 마. 근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우리가 아들한테 그렇게 못해줬나? 제가 울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잘못 없어. 우리는 아들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어. 그런데
왜 아들이 저렇게 변한 거야? 모르겠어. 돈을 벌고 나서 변한 것 같아.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돈을 벌면서 우리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키우면서 고생한 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그 모든 게 헛된 거였나요? 남편이 저를 안아줘서 저는 남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희는 울음을 그쳤어요. 어느새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남편을 불렀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어. 생각 좀 해보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도 잘 안 왔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식당 일을 하면서도 멍하니 있곤 했죠.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희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인가 싶어서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아들이랑 지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온 거죠?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둘 다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아빠, 저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들어와. 저희는 식당 문을 닫았어요. 손님이 없을 시간이었거든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들이랑 지우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아들이 먼저 말했어요. 지우도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습니다. 거짓말해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화가 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너희 결혼할 때 돈 없다고 해서 결혼식 올려준 거 기억 안 나니? 제가 물어봤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다 기억해요.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살면서 생활비 한 번 안 내고 밥이랑 빨래랑 청소도 다 해준 거는 생각 안 나니? 생각나요, 엄마.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한테 돈 달라고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들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지우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사실 결혼하고 나서 주식으로 대박 났어요. 그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우가 말했어요. 저는 그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강남으로 이사 갔고, 지금 거기서 살고 있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한테 돈 달라고 할까봐 처음에는 숨겼어요. 근데 계속 거짓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됐어요. 지우가 변명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계속했다고요. 죄송해요. 이거 500만 원인데 이거라도 받으시고 화 푸세요. 지우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저는 그 봉투를 봤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났어요. 너희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제가 소리쳤어요. 돈 주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우리를 거지로 보는 거야? 아들이랑 지우가 당황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네 당장 여기서 나가.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 지금처럼 너네는 너네 돈으로 알아서 살아.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모를 그렇게 무시하고 돈만 좋아하고 거짓말을 숨 쉬듯이 하는 너희랑은 같이 못 살겠다. 언제 또 우리한테 어떤 거짓말을 할지 무서워. 제가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고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마. 아들이랑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의자에 앉아서 눈치만 봤습니다. 남편이 아들이랑 지우를 일으켰습니다. 나가, 당장.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당장 나가라고 했어. 남편이 아들을 문 밖으로 밀었습니다. 지우도 따라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돈 봉투를 집어서 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이것도 가져가. 우리는 필요 없어.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 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제가 울면서 물어봤어요. 우리 잘못 없어. 남편이 대답했어요. 저는 한참을 울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빠, 문 열어주세요. 근데 저희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아들이랑 지우가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슬펐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고생한 게 다 허사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희는 잠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쳐다봤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제가 남편을 불렀어요.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 아니야. 우리 잘못 없어.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 저희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서 남편을 봤습니다. 왜 미안해? 내가 사업 망쳐서 만든 빚 때문에 애들이 우리 무시하는 거야. 다 나 때문이야.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 아니야. 제가 말했어요. 근데 남편은 계속 자책했습니다. 내가 사업만 안 했어도 이렇게 안 됐을 거야. 다 나 때문에 너까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잘못 아니라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우리 이 집 팔고 조용한 데로 가서 다 잊고 우리 둘이 살자. 남편이 그렇게 제안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여기 있으면 자꾸 아들 생각이 날 것 같았거든요. 좋아. 당신 말대로 조용히 우리 둘이 살자. 제가 대답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일어나서 집을 팔고 어디로 갈지 의논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조용한 강원도 시골 마을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날부터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매물을 찾아봤어요. 강원도에 괜찮은 집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직접 가서 봤어요.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조용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도 마음에 들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저희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죠. 저희는 그 집을 계약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집은 바로 팔았어요. 다행히 금방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강원도 집을 샀고 남은 돈은 저축했어요.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그 한 달 동안 아들한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는 가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문자라도 왔나 싶어서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섭섭했어요. 아들이 한 번쯤은 연락할 줄 알았거든요. 드디어 이사날이 다가왔어요. 트럭을 불러서 짐을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오래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추억도 많았죠. 마지막으로 집을 눈에 담고 트럭을 타고 강원도로 갔어요.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풍경이 점점 바뀌었어요. 도시가 사라지고 산과 들이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집에 도착을 하고 바로 짐을 내려서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작은 집이라 금방 정리됐어요. 저녁에는 남편이랑 마당에 앉았사 별도 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어요. 저희는 한참 별을 봤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강원도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근데 점점 익숙해졌어요. 몇 달이 지나고 저희는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근데 모아놓은 돈이 많지도 않고 일을 해야 했어요. 여보, 우리 평생 식당 했잖아. 여기서도 작게 해보면 어떨까? 제 제안을 남편이 찬성했어요. 저희는 바로 가게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 작은 건물을 하나 빌려서 국밥집을 차렸어요. 간판도 달고 테이블도 놓고 주방도 정리했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가게 오픈 날 아침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올까 걱정됐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와줬습니다. 첫날 손님이 꽤 왔어요. 국밥을 먹고 맛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국밥을 준비했어요. 육수를 끓이고 고기를 삶고 밥을 지었습니다. 바쁘게 일했죠.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면 남편이랑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손님 많았다. 그러게, 오늘도 고생했어. 여보, 우리 여기 잘 온 것 같아. 정말 마음이 편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나았어요. 아들 생각은 가끔 났습니다. 잘 지내는지 궁금했죠. 근데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로 앞으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근데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는 저희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남편이랑 저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인생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아들 일은 슬펐지만 그래도 저희는 지금 행복합니다. 남편이랑 저는 서로를 사랑하고 믿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슬픔을 잊고 현재를 즐기고 있어요. 이것이 저희가 선택한 삶입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삶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